안녕하세요. 나눌수록 충전되는 성토피아 정광영 리포터입니다. 다음 주 일요일 14일은 바로 화이트데이입니다. 지난달 2월 14일은 발렌타인데이였고 감사한 분께 초콜릿을 전달해주는 날이었죠. 차주 일요일은 좋아하는 이성에게 사탕을 전달해주는 화이트데이입니다. 이런 로맨틱한 날에는 사탕뿐만 아니라 충분히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진하게 사랑하시고요. 마음껏 사랑하시고요. 다만 그 사랑 안에는 저희 위클리가 꼭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정보와 함께하는 기분 좋은 광포트의 위클리 리포트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이번 주는 당신이 알고 싶었던 섹스에 대한 6가지 궁금증과 카마수트라 애무법 4가지로 준비해봤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을지 지금 바로 볼륨을 높여주세요. 당신이 알고 싶었던 섹스에 대한 6가지 궁금증. 사정하고 나면 냉정해지는 남자. 애정이 없어서가 아니라 무반응기를 겪고 있는 것입니다. 흔히 현자 타임이라고도 하죠. 사정을 하기 전까지는 그녀를 미칠 듯이 탐하던 그가 사정을 하고 나면 갑자기 냉정해집니다. 그녀 입장에서는 불쾌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현상은 사정 후 모든 남성들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절대 애정이 식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때는 그의 사랑을 확인하려는 욕심을 버리는 것이 현명합니다. 조금 쉰 다음에 그를 자극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2. 여자는 꼭 소리를 내야 섹스가 될까? 소리는 오르가즘을 느끼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것입니다. 남성은 남성 호르몬이 풍부하여 남성 호르몬의 작용만으로도 성욕이 불타서 심리적인 도움 같은 것은 필요치 않습니다. 그러나 여성은 남성 호르몬이 적어 무드를 통해 성욕이 일어나기 때문에 소리와 같은 외부 자극도 중요합니다. 팁! 여자들이 키스를 할 때 눈을 감거나 너무 밝은 데서 섹스를 하기 싫어하는 것도 다 이와 관련이 깊습니다. 여자들이 심리적인 안정감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것이죠. 여자들이 소리를 지르는 것은 느낌을 보다 확실하게 느끼고 실감하려는 피할 수 없는 숙명적인 반응입니다. 3. 남자가 사정을 하지 않아도 여자는 오르가즘에 도달할 수 있나? 남자의 사정과 여자의 오르가즘은 전혀 별개의 것입니다. 즉 남자와 여자가 오르가즘에 이르는 시기는 다르다는 것이죠. 남자는 반드시 사정을 해야 오르가즘에 도달하지만 여자는 이런 것과 상관없이 얼마든지 오르가즘을 느낄 수 있습니다. 즉 여자의 경우 남자와 섹스를 하지 않은 채 자위만 해도 오르가즘에 이르게 되는데 이때 오르가즘은 남자와의 섹스를 통해 이르게 되는 오르가즘과 동일합니다. 팁! 그녀가 자연스럽게 오르가즘을 느끼고 그의 사정 시기에 맞추어 또다시 오르가즘에 이르면 이런 문제는 해결됩니다. 남자는 단 한 번의 오르가즘만 느낄 수 있지만 여자는 여러 번 느낄 수 있다는 점을 활용해 섹스를 즐길 수 있습니다. 4. 섹스의 횟수는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 다음날 무리가 없는 정도가 적당한 섹스의 횟수입니다. 사실 섹스 횟수는 사람에 따라 각기 다릅니다. 매일매일 해도 전혀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일주일에 한 번을 해도 다음날 피곤하여 일상생활이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팁! 보통 섹스의 횟수는 나이에 비례하여 점차 줄어들게 됩니다. 한 통계에 따르면 신혼 때는 일주일에 2회, 30대는 1회부터 1.5회, 40대부터는 한 달에 3회 정도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이런 기준을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부부마다 가장 적당한 횟수를 발견하면 됩니다. 5. 오르가즘을 느끼지도 않고 성생활에 만족할 수 있을까? 오르가즘을 한 번 느끼고 나면 절대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르가즘을 단 한 번도 느껴보지 않은 여성은 남편과의 성생활에 만족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여성은 자신이 오르가즘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다양한 기교를 통해 만족감을 느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여성이 폭발적인 흥분 상태에 도달하게 되면 이후에는 오르가즘 없는 성생활에 절대로 만족을 할 수 없습니다. 6. 남자보다 여자가 더 강렬한 성욕을 가지면 안 되나요? 남자보다 더 강한 성욕을 느낀다고 해서 죄책감을 갖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성욕은 그 사람의 성격, 자라온 환경과 현재 환경 상태, 정력에 따라 그 차이가 있게 마련입니다. 남자보다 여성의 성욕이 적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고정관념에 불과합니다. 성욕을 느끼는 만큼 능동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카마수트라의 문법 4가지. 기원전 6세기에 쓰여진 카마수트라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성의서입니다. 카마수트라는 개론, 남녀의 섹스, 처녀론, 아내론, 유부녀와의 교제, 창녀론, 사랑의 비법 등 7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50여 개 항목에 걸쳐 인도 특유의 비법들을 생생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카마수트라에 나온 애무법 4가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섹스의 시작은 어깨부터. 카마수트라에서는 키스하기에 가장 적합한 부위로 어깨를 들고 있습니다. 어깨는 목덜미보다 성감이 높다고 합니다. 목덜미에는 크고 긴 근육이 있는데 이 근육 주변에는 교감신경, 미주신경 등 대뇌로 가는 갖가지 신경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카마수트라는 키스하기에 적합한 장소로 성감이 높은 목덜미가 아닌 그 주변부터 공략하라고 이르고 있습니다. 어쨌든 키스를 하고 싶을 때는 어깨에서부터 천천히 이동해 가도록 합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숨결로 서서히 목덜미를 이어 입술로 접촉해가며 강렬한 키스보다 부드러운 스쳐가는 듯 키스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2. 유두와 클리토리스의 동시 애무. 유두와 클리토리스의 성감은 비슷하여 동시에 자극해주면 여성의 쾌감이 아주 강렬해진다고 설명합니다. 유두 애무 시에는 손과 입으로 부드럽게 자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역효과만 내게 됩니다. 애무 시 여성의 감정이나 테크닉 여하에 따라 반응이 전혀 달라지는 일도 있기 때문입니다. 키스를 하면서 바스트, 또 한 손으로 성기 부위를 자극 혹은 허벅지 안쪽을 미끄러지듯 가볍게 애무를 하는 것입니다. 여성의 유두도 남성의 성기와 같이 흥분이 고조되면 동시에 발기합니다. 이렇게 여러 군데의 포인트를 공격하면 여성은 쉽게 오르가즘에 이릅니다. 팁! 오르가즘을 느낄 때 젖이 조금 나오는 여성도 있는데 그런 여성의 대부분은 유두의 성감이 그만큼 민감하다는 뜻입니다. 팁! 여성은 뇌에 자극이 전달되는 회로가 많으면 많을수록 상승 효과가 높아져 쾌감도 그만큼 깊어집니다. 하지만 공격하는 포인트가 너무 많거나 애무의 포인트가 일정하게 흐르지 않으면 오히려 집중력이 분산되어 역효과를 부를 수 있으므로 주의합니다. 3. 입술로 배꼽에서 성기까지 지압하듯 애무. 카마수트라에 등장하는 이색적인 애무법 중에 배꼽 애무법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모르지만 배꼽은 대단히 민감한 포인트죠. 배꼽은 방광과 이어져 있기 때문에 배꼽을 자극하면 그 자극이 그대로 방광, 그러니까 성기 안쪽으로 전달되는 것입니다. 또 배꼽 내부는 피부가 얇아 그만큼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기도 합니다. 자극 방법은 우선 배꼽과 치골 중간보다 약간 아래쪽에 위치하는 부분을 손끝으로 쓰다듬거나 혀로 핥습니다. 이 부위가 자극받으면 난소 호르몬의 분비가 활발해지기 때문에 여성병 치료에 응용되기도 합니다. 물론 이 자극이 성적인 흥분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당연합니다. 4. 강렬한 흥분을 고조시키는 깨물기. 섹스 도중 흥분이 최고조에 달하면 여성은 손톱으로 남성을 핥히기도 하고 깨물기도 합니다. 여성에게 있어서는 깨문다는 행위도 일종의 애정 표현인 셈이죠. 처음엔 아주 약하게 치아를 대듯이 하며 상대의 반응에 따라 조금씩 힘을 가합니다. 물론 부위에 따라서 깨무는 강도도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포인트는 귓불, 입술, 혀, 유두, 힙, 그리고 클리토리스 등입니다. 팁! 인도에서는 섹스할 때 상대방을 깨무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지만 서로 섹스를 한 지 오래된 남녀들만 그렇게 합니다. 카마수트라에서도 서로의 성관계가 익숙해질 때까지 손톱이나 이빨을 사용하는 애무는 금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당신을 에너지 오르가즘 탕양으로 초대합니다. 통통 정보통. 남자가 바라는 섹스할 때 그녀의 행동. 1. 신호를 확실하게 주는 그녀. 남자들은 여자 스스로 생각하지 못한 사소한 행동에 혼란에 빠지기 쉽습니다. 여자는 성적으로 흥분하는 데 시간이 걸리지만 남자들은 바로 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무더운 날 외출해서 돌아온 여자가 아무 생각 없이 옷을 벗고 스타킹을 벗는 걸 본 남자는 이런 행동을 성적 유혹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2. 내 고환을 유두와 같이. 고환은 여성의 유두만큼 아주 예민한 부위죠. 성적으로 흥분한 남성이 성욕을 풀지 못하면 실제 고환이 아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애무를 할 때도 부드럽게 하여야 합니다. 3. 가끔 불을 환하게 켜는 여자. 남성은 시각에 의해 흥분을 합니다. 여성이 어두운 곳에서 편안함을 느껴 흥분할 수 있지만 가끔 남성을 위해 불을 밝혀 시각적 자극을 줘보는 게 좋습니다. 거울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 자극이 됩니다. 4. 펠라치오를 하는 여자. 진정 남성을 사랑한다면 펠라치오를 해보는 게 좋습니다. 정말 혐오스럽게 생각한다면 안 해도 됩니다. 하지만 정말 사랑하는 사람의 페니스를 핥고 키스하는 게 그렇게 끔찍할 것까지는 없습니다. 매번 하진 않더라도 남자의 생일이나 10번에 한 번쯤은 해보는 게 좋습니다. 5. 섹스에 무관심하지 않은 여자. 섹스가 전부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결코 사소한 것도 아닙니다. 남자들이 여자가 음식을 맛있게 해주거나 와이셔츠를 잘 다뤄준다고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은 후 섹스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여자들이 있습니다. 통통 정보통 2. 여자들의 은밀한 자위 방법.
고학력일수록 자위하는 사람이 많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 합니다.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 자아를 찾으려고 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믿거나 말거나 자유지만 확실한 건 자위는 할수록 성감이 높아지고 오르가즘에 다다르기 쉬워진다는 것입니다. 남자들은 자위에 대해 서로 이야기도 하지만 여자들은 거의 숨기려고 합니다. 대체 그녀들은 어떻게 자위할까요? 1. 샤워기. 샤워기에서 쏟아지는 물줄기로 몸을 적시다가 하고 묘한 쾌감을 얻으면서 자위에 눈을 뜨게 되는 여성들도 꽤 많습니다. 샤워기를 클리토리스 부근에 가까이 대고 물을 쏘면서 성기를 자극하는 자위죠. 온도와 수압을 조절할 수 있는 샤워기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자위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대중 목욕탕. 비슷한 원리로 대중 목욕탕에 설치되어 있는 강력한 수압을 자랑하는 장치에 그곳을 맡긴 채 조용히 물을 맞은 적이 있거나 물을 받는 여자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대중 목욕탕이기 때문에 자위라고 하기엔 뭐하지만 그래도 은밀한 쾌감이 있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2. 뭐니 해도 손가락. 대부분의 여성들의 자위법은 온몸을 쓰다듬고 클리토리스를 압박하거나 실에 무언가를 삽입하는 식입니다. 5위. 소시지 등 남성의 페니스와 비슷한 물건들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별로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 위생상의 문제도 있고 사고의 위험도 있기 때문이죠. 오이를 지레 삽입했다가 오이가 부러져 병원에 찾은 여자의 이야기가 심심찮게 전해지는 걸 보면 아주 위험합니다. 손가락이 제일 편하다. 손가락은 내 것이기 때문에 말을 참 잘 듣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손에는 세균이 많기 때문에 위생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합니다. 3. 바이브레이터. 섹스 토이에 대해 오해나 편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섹스가 잘 안 되거나 파트너에게 만족하지 못해 찾는 비밀스러운 기구라도 되는 듯이 섹스 토이의 필요성을 잘 알지 못합니다. 기구가 아무리 좋아도 사람보다 낫겠냐만 자위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바이브레이터는 여성 자위에 있어 정말 위대한 발명품이죠. 제가 오늘 준비한 컨텐츠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흥미로운 뉴스에서는 카마수트라 애무법 4가지에 대해 알려드렸고요. 또 통통 섹스 정보통에서는 여자들의 은밀한 자위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자, 그럼 다음 주에는 또 어떤 컨텐츠가 기다리고 있을지, 어떤 알찬 정보로 여러분들께 찾아뵐지 많이 기다려 주시고요. 우리나라 모든 성인들이 자유롭고 행복한 섹스를 하는 그날까지 저희 섹스 리포팅은 계속됩니다.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제발. 나눌수록 충전되는 에너지 오르가즘 발전소 타워러브.